자기 전엔 딱 5분만 보겠다고 켠 유튜브가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손은 자연스럽게 과자 봉지를 뜯고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5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 습관들입니다.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끊는 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훨씬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할 때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똑같은 습관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오늘은 습관의 뇌과학적 메커니즘과 그걸 끊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습관이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습관은 특정 환경에 반응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행동이 바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동으로 손톱을 물어뜯거나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켜거나 회사에서 당이 떨어지면 서랍 속 간식부터 꺼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습관은 단순한 동작부터 복잡한 루틴까지 다양합니다. 긴장하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도 있고 매일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새벽에 라면 끓여 먹는 것처럼 여러 단계가 결합된 복잡한 패턴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거의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든 습관의 시작에는 언제나 작은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서 신경 쓰이는 연락을 하나를 받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긴장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무심코 손톱을 물어뜯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이상하게도 그 불편한 감정이 잠시 누그러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죠. 뇌는 바로 이 짧은 완화를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상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가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켜서 상사 때문에 생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뇌는 이 경험을 기억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손톱 물어뜯으면 기분이 나아지는구나 라고 학습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파민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도파민이 분비될 때 뇌는 이 행동은 좋은 거야, 다시 해야 돼 라는 신호를 강하게 새겨놓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는 행동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손톱을 물어뜯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이 행동을 주변 환경과도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책상에 앉는 것,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 심지어 특정 시간대 같은 것들과 손톱 물어뜯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안도감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책상에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손톱을 물어뜯게 됩니다. 신호 반응 보상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 루프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 루프는 무의식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작동합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당신이 내가 지금 손톱을 물어뜯으려고 하네 라고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또 손톱을 물어뜯고 있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식하기도 전에 습관이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를 닦을지 말지부터 고민해야 할 거예요. 커피를 어떻게 타는지, 출근길에 어느 경로로 가는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 전부 일일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습관은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행동들을 저장해둔 기억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현재 상황에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40% 이상을 습관적인 행동을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나가는 루틴이 자동화되어 있으면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뇌가 이런 사소한 결정들로 피로해지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우리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입니다. 과거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몸에 해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습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폭식하는 습관, 중요한 일을 미루는 습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습관들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습관을 끊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새해 결심, 월요병 극복, 다이어트 시작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의지만으로는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습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습관을 끊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면 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신호를 파악하는 겁니다. 습관은 항상 특정한 신호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 신호는 대부분 환경이나 루틴과 관련이 있어요.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켜게 되고, 소파에 앉으면 저절로 과자를 찾게 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냉장고부터 열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소나 시간대가 바뀌는 순간 특정 행동이 거의 반사처럼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지점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 습관이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분명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끝난 뒤 유독 커피나 달달한 간식이 당기거나, 야근을 한 날에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부터 들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환경을 수정하는 겁니다. 습관을 그 공간에서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끊고 싶다면 충전기를 거실에 두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소파에서 과자 먹는 습관을 끊고 싶다면 과자를 아예 집에 사두지 않거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접근성을 낮추는 거죠. 습관을 실행하려 할 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만들면 무의식적으로 실행되던 습관이 중단됩니다. 특히 효과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정을 시작할 때처럼 환경이나 루틴이 크게 바뀌는 시기가 습관을 바꾸기에 최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운동 습관, TV 시청 습관을 이사 전후로 추적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집으로 옮기면서 이전 환경과 루틴에서 벗어나자 아무리 강하게 굳어진 습관들도 크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매일 TV를 보던 학생이 새 환경에서는 전혀 보지 않게 되거나, 운동을 안 하던 학생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되는 시기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습관은 환경에 엄청나게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 있으면 같은 신호가 계속 습관을 촉발시키지만 환경이 바뀌면 그 신호 자체가 사라지니까 습관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나쁜 습관을 끊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손톱 물어뜯기나 머리카락 뽑기 같은 특정 습관에는 습관 역전 훈련이라는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습관을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면 책상에 미리 스트레스볼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연락이 왔을 때 손톱을 물어뜯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순간 그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뇌가 받는 보상은 비슷합니다. 불안을 완화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손톱 물어뜯기랑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하지만 손톱이 상하거나 손가락이 피나는 것 같은 부작용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새로운 행동과 보상을 연결하게 되고 결국 나쁜 습관이 대체됩니다. 습관 역전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 습관의 신호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언제 그 충동이 오는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습관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내가 화날 때 주로 손톱을 물어뜯네. 피곤할 때 머리카락을 뽑는구나. 힘들 때 폭식하는 경향이 있네. 이 같은 패턴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턴을 알았다면 그 순간을 대비해서 대체 행동을 준비해 두세요. 화가 날 때는 크게 숨쉬기 5번, 피곤할 때는 2분 동안 스트레칭하기, 힘들 때는 친구와 맛있는 거 먹기 같은 식으로요. 대체 행동은 실행하기 쉽고 비슷한 보상을 주며 건강에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습관을 끊는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밤에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자꾸 스마트폰 생각이 나요. 하지만 밤에 침대에서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뇌가 새로운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빈 공간을 만들지 말고 그 공간을 더 나은 습관으로 채우는 거죠. 저녁마다 맥주 마시는 습관을 끊고 싶다면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퇴근 후 소파에 앉아서 무언가를 마신다는 루틴 자체는 유지하되 내용물만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흔히 21일이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한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66일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고, 복잡한 습관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 형성은 완벽한 연속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80% 정도만 성공해도 충분히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쁜 습관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또 야식 먹었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늘도 야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대신 어제는 실수했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한 번의 실수는 단지 한 번의 실수일 뿐입니다. 그걸 패턴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밤에 스마트폰 안 봤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한 달 동안 손톱 안 물어뜯었다면 작은 선물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새로운 습관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환경 설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좋은 습관은 하기 쉽게,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책상 위에 항상 물병을 놓아두고, 과자를 덜 먹고 싶다면 과자를 집에 사두지 마세요. 아침에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준비해두고, 늦잠 자는 습관을 끊고 싶다면 핸드폰을 침대 멀리 두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알람을 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작은 변화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습관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습관을 추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달력 앱을 사용해서 성공 여부를 기록하세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기록을 보면 동기가 생기고 그 연속을 끊고 싶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피드백이 생각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또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이 바꾸려는 습관을 알리고 함께 도전하거나 응원을 받으세요. 혼자서 조용히 도전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에만 집중하지 말고 좋은 습관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들이 우리 삶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이미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습관을 끊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환경을 설계하고 대체 행동을 준비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끊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도해보면 됩니다. 그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신호가 나타나는 환경을 조금 바꾸고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새로운 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습관도 앞으로 만들어질 습관도 모두 당신이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